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농도 비타민C 치료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타민C 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G6PD라고 하는 포도당 유긴산 탈수소 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포도당 대사에 관련된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결핍된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를 하게 되면 용혈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고용량 비타민C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 전에 반드시 이 효소의 결핍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많이는 사용을 안 하는 주사제긴 한데 셀레늄이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셀레늄의 경우 비타민C와 같이 섞게 되면 침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용량 비타민C를 적용을 할 때 비타민C 이외에 다른 주사제를 잘 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고용량 비타민C에 있어서 절대적인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지만 비타민C 주사를 조금은 편하게 적용을 하시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는 분자량이 상당히 큰 주사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 삼투압을 조정을 하면 도움이 좀 됩니다. 비타민C를 섞을 때 베이스가 되는 수액을 포도당 수액보다는 증류수를 선택을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1g당 수액 총량을 10cc에 맞춰서 전체적인 삼투압을 좀 통일시키려고 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C 치료의 목적은 단기간에 비타민C 농도를, 혈중 농도를 400mg/dL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투입 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양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농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의미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1g당 투입 속도가 2분이 넘지 않도록 주입 속도를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다섯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투입 속도랑 좀 연관이 있는데 혈관통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타민C 하면 좀 새콤하고 시큼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산성 물질입니다. 또 비타민C는 보관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타민C 수액을 만들면 수액 자체가 차갑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통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비타민C의 혈관통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굵은 혈관을 선택을 해서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하면 혈관통이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치료 목적에 비타민C 주사를 투여를 할 때는 자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굵은 혈관을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자주 맞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C 농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투입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조금 혈관통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통을 좀 나타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주사가 들어가는 수액을 환자분 손에 한 두세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환자분 보고 이렇게 살포시 쥐고 있으라고 하면 차가운 수액이 들어갈 때 환자분 체온에 의해서 조금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혈관통이 조금 경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액이 들어가는 자리에 핫팩 같은 거를 조금 대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관통이 조금 경감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농도 비타민C는 결석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제제를 좀 같이 사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당뇨 환자의 경우 고농도 비타민C 투여를 한 직후에 혈당을 측정을 하면 당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C를 혈당계가 당으로 착각을 해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사실은 항암을 저희가 하러 가게 되면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오류 때문에 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암 주사를 맞는 당일을 비롯해서 주사 맞는 전날은 고농도 비타민C 치료는 조금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덟 번째로 고농도 비타민C는 이뇨작용이 되게 활발한 주사기 때문에 주사 맞는 동안 입마름 증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요.
주사를 맞으러 가실 때 마실 물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제가 아까 산성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 주사를 만들 때 이거를 보관하기 위한 충전재에 중화물질에 나트륨이 함유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섞다 보면 당연한 얘기로 충전재인 나트륨이 같이 함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케이스들을 보면 주사를 맞는 그 날짜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좀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치료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